안녕하세요. 비버도치입니다. 첫 번째로 속도계 리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, 리뷰하기에 앞서 속도계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저의 히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서 저는 속도계 없이 자전거를 탔었어요. 시간이 좀 지나니까 확실히 속도계를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. 제가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한 게 거의 한 13, 14년 전이라서 그때는 속도계가 되게 비쌌거든요. 속도계를 파는 회사도 별로 많지 않았고, 브라이튼 아니면 가민, 뭐 다른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일 대중적이고 유명한 게 브라이튼하고 가민만 있었어요. 그래서 가민을 사기에는 많이 부담이 됐었죠.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산 게 브라이튼 310이었고, 대학교를 같이 다니던 탈북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같이 국토종주를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좋아서 같이 국토종주를 가게 됩니다. 근데 그 형이랑만 간 게 아니고 그 형의 지인까지 포함해서 같이 갔습니다. 저는 이제 그 형의 지인분은 알지 못한 채로 같이 종주를 떠나게 되는데, 문제는 그 형이 팔당도 못 가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팔당에서 낙오를 하게 됩니다. 저는 모르는 사람과 3박 4일 동안에 국토종주를 하게 됩니다. 제가 성향이 좀 아이라서 말을 잘 못 거는데, 근데 그 형도 아이였던 것 같아요. 그 형도 저한테 잘 말을 걸지 않은 채로 이제 종주를 하게 됩니다. 근데 그때 처음 가민을 봤었어요. 와, 가민이 이렇게 좋구나. 내비게이션도 있는 것도 처음 보고, 물론 브라이튼도 상급 기종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, 아무튼 가민을 처음 본 저는 내비게이션 되는 것도 신기했고, 또 제일 신기했던 게 그때 8월 초여가지고 엄청난 폭염이었었는데 속도계에 온도까지 나오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. 그때 온도가 아마 한 41도, 42도 이렇게 찍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참 하면서도 참 힘들었었는데, 종주를 마치고 들었던 생각은 나도 저런 속도계를 가지고 싶긴 하다. 그때 뭐 한 4, 5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돈을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고, 그렇다고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좀 라이트 유저인데 그 돈이 좀 부담이 돼서 이제 생각은 못 하고 있었죠. 그러다가 종주를 한 번 더 하게 돼요. 국토종주를 2번 하게 된 이유는, 첫 번째 그 국토종주가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. 그냥 국토종주를 약간 일처럼 다녀온 느낌? 모르는 사람과 말도 없이 이렇게 가니까 너무 일처럼 종주를 한 것 같은 거야. 재밌지가 않고. 그래서 두 번째 또 종주를 계획을 합니다. 아는 동생과 국토종주를 떠나게 됩니다.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동생은 가민을 쓰고 있었고, 저는 브라이튼 310을 계속 썼어요. 그 동생을 의지한 채 길을 떠나게 됐죠. 근데 종주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, 그 동생한테 좀 미안하더라고. 항상 동생이 길을 안내를 해주니까, 인도를 해주니까 나는 계속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, 이제 직선일 때만 앞으로 가고, 이제 갈림길이 나오거나 길을 찾아야 될 때 항상 그 친구가 앞에 서서 가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. 그래서 그 아쉬움이 조금 있었죠.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왔고, 시간이 좀 흘러 다음 종주를 잡습니다. 제주 환상 자전거길 종주를 떠나게 됩니다. 두 번째 그 종주를 갔을 때 그 아쉬움 때문에 속도계를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제 찾아본 게 트림2 제품이었습니다. 이게 제가 트림2가 국내 제품인데, 제가 약간 괜히 국내 제품이면은 좀 응원하고 싶고 좀 힘을 싣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되게 대응도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트림2 제품을 가지고서 제주 종주길에 오르는데, 문제는 트림2 제품이 내비게이션 재탐색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. 정확히는 내비게이션 재탐색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외부에서 맵을 넣는 게 아니고 트림2 어플을 통해서 맵을 설정하고
가면은 재탐색을 하게 되는데, 제일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카카오 맵으로 길을 설정해서 맵에 넣어가지고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. 기계에 넣어서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탐색이 안 되는 거야. 그 방법을 저는 또 몰랐고, 그러다 보니까 제주 종주 오르면서 동생이랑 이제 목표로 잡았던 거는, 우리 최대한 해안길로 가자, 제주도를 흠뻑 느끼면서 갈 수 있게 최대한 해안가로 가자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, 종주길 해보셨던 분들은 있겠지만 제주도가 계속 해안가로 길을 안내하진 않거든요. 근데 저희 이제 막 집 사이사이, 골목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해안가로 가다 보니까 재탐색이 필수였는데,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. 그리고 심지어 종주 중에 그 거치 브라켓이 부러져 버려요. 거치 브라켓이 이제 부셔져 버리니까 이제 다이소에서 급하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고정을 하긴 했는데,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. 왜냐면 산지 며칠 안 됐을 때였고, 사용은 탈부착을 거의 10회도 안 했을 때 수준이었어가지고, 그 내구성에 진짜 좀 화가 많이 났죠. 그래서 얘를 팔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먹습니다. 그러고서 다음 속도계로 넘어간 게 그 중국의 가성비 속도계 지오이드사의 CC600을 구매하게 됩니다. 그거 제가 이런저런 쿠폰이랑 코인이랑 막 사용해가지고 한 4만원? 4만원쯤인가 3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구매를 했는데, 와, 이게 제품이 풀컬러에 재탐색 기능도 되고, 생각보다 되게 훌륭하더라고. 그게 잘 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사람은 언제나 만족하지 않는 법이죠. 화면 크기나 뭔가 앱 관리하는 그것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 제가 볼 때는 바꾸고 싶었던 거야, 그냥. 그래서 이제 다음 속도계를 눈여겨본 게 IGP 속도계, IGP 스포츠의 BSC 300을 구매하게 됩니다. BSC 300을 10만원 초반인가? 네, 10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. 그러고서 발송이 됐는데, IGS 630S를 한 17만원쯤이면은 살 수 있겠는 거예요. 이런저런 막 비교를 하니까, 7만원만 더 보태서 괜찮은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계속 뽐뿌가 오고, 결국 IGS 630S를 구매를 또 하게 됩니다. 이중 지출이죠. 그래서 이제 제품이 오자마자 BSC 300은 바로 방출을 합니다. 당근으로 이제 바로 내보내고 630S를 사용을 하는데, 이게 630S를 쓰니까 트림2의 장점이 또 보이더라고요. 630S를 썼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게, 속도계 페이지에서 이제 트림2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시간이 딱 써 있는데, 630S는 상단에 시간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페이지 중에 하나를 시간을 넣게 될 수밖에 없어서 페이지 하나를 잡아먹는 느낌? 제가 또 이제 시간 관리를 좀 하면서 타야 되는 버릇이 있어서 시간을 좀 자주 체크를 하게 되는데, 그게 진짜 좀 많이 아쉬웠어요, 사실. 트림2가 좋았던 그게 있었네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, 그럼에도 이제 만족을 하면서 630S를 잘 쓸 뻔했으나, 그때 제가 이제 러닝에 좀 빠지게 됩니다. 계속 라이딩 할 때마다 러닝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서, 이제 유행이잖아요. 요즘엔 더 유행인데, 그 유행을 타면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, 너무 러닝이. 그래서 그게 제 나름대로는 유행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이제 러닝을 안 했었는데, 이게 육아를 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은 부족하고,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, 자전거로 운동이 좀 되려면은 못해도 제 생각에는 한 2시간은 가야 돼요. 한 40km 정도는 돼야, 운동했다, 그래도 오늘 좀 운동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게 약간 마지노선이 그래도 30km 정도야. 20km는 사실 1시간 정도 안 되는 시간인데, 그렇게까지 운동이 되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동하는 느낌? 그 정도 들더라고요, 개인적으로는. 근데 러닝을 한번 해봤는데, 와,
30분만 해도 너무 힘든 거야. 처음에 3km 달리는데도 한 20분 걸렸거든요. 20분 동안 3km 달리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, 이거 운동이 진짜 너무 잘 된다. 운동 효율이 너무 좋다. 시간 대비 안 되겠다. 좀 러닝으로 좀 바꿔야겠다, 라이딩에서. 그래서 러닝을 좀 하게 되면서 이제 라이딩을 속도계를 사고서 사자마자 소홀하게 돼서 630S를 많이 못 썼어요. 러닝에 빠져가지고.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즌온이 되니까 확실히 그 봄은 막 라이딩 하고 싶은 욕구가 좀 샘솟는 것 같아요. 자전거를 또 타기 시작했죠.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다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BSC 500이라는 제품을 봅니다. 근데 이게 너무 진짜 속도계, 나 이제 630S 쓰면은 속도계 이제 안 바꿔도 될 줄 알고 나 정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BSC 500 보니까 너무 가격 대비 기능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, 진짜. 제가 이제 취미생활에 웬만하면은 돈을 안 들이려고는 하는 편인데, 그래서 자전거도 전자식을 못 샀어요. 돈을 아껴보고자 기계식을 사용을 하는데, 이제 BSC가 24만 9천 원쯤이었나? 그 정도쯤인데 이거 투자할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바로 구매를 합니다.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는데, 제가 일단은 BSC 500을 구매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계가 상단에 표시된다는 거, 그거랑 속도계에서 액션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. 이게 왜 그랬냐면, 제가 이제 블랙박스용으로도 액션캠을 사용하긴 하는데, 이게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보이니까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, 액션5는 이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워요. 특히나 이제 라이딩 중에는 더 그런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막 남산 갈 때도 녹화도 안 하고 올라간 적도 있고, 속도계로 이제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메리트로 다가오더라고요. 그리고 전자벨 기능도 너무 신기해서, 뭐 가민 상급에 들어간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전자벨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기능이 있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집에서 계속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서 계속 벨을 테스트를 하기도 했었어요. 아무튼 그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BSC 500을 고민 없이 지르게 되었습니다. BSC 500을 사다 보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. 후방 레이더 쓸 일이 사실 제 패턴으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도 그게 너무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. 사람이 물건을 살 때 그런 게 있잖아요. 물건을 사기 전에가 제일 욕구가 막 솟구치고, 물건을 샀을 때 정점을 딱 찍고서부터 이제 계속 하락세인 거. 제가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레이더 써보고 싶다 하니까 욕구가 계속 올라와. 그래서 당근에서 SR 미니 제품을 좋은 가격에 또 겟을 하게 됩니다. 제품 리뷰는 다음 영상부터 좀 해볼 생각이고요. 그렇게 저의 속도계 입문기, 왜 속도계를 사게 됐으며, 왜 자꾸 속도계를 업그레이드를 했으며, 어쩌다 지금의 속도계를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. 분명히 이제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금액적인 거를 상한을 두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, 아니면은 취미에 좀 자기의 그 금액 비중을 좀 높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취미생활에는 비용을 많이 잡지를 않으려고 해요. 저의 생활보다는 이제 가족의 그 생활에 많이 비율을 잡고 있는 편이라서 되게 가성비를 많이 따지려고 하거든요. 그런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쓰고 어떻게 쓰고 있고 하는지를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저처럼 라이트 유저는 어떻게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게 아쉬웠고 하는지를 좀 리뷰를 하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
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